기다리면 기다리고 기다리시면 기필코 올 거거든요. 21만 원 선까지는 무조건 올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면. 근데 이거를 왜 몰빵을 하셨죠? 자, 아모레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모레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당장 저기 주봉갭이 있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해서 주봉갭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얘는 결국 한알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야 될 거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면서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구매도 하고 막 이래야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결국 지금 시장 상황에 맞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 맞지는 않으나 위에 주봉갭 자리가 있고 이 회사 자체가 뭐 말랑말랑한 회사도 아니고 튼튼한 회사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걸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그냥 한 달에 한 주, 두 주 이렇게 그냥 적금 들듯 모아가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막 6개월, 7개월 모으다 보면 점점 수량은 커질 거 아니에요. 평단가도 조절이 될 거고. 그 상황에서 주봉갭 자리만 와도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지금은 절대 못 가요. 근데 그냥 길게 보고 그냥 한 주씩이나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모레예요. 이게 저점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산 거면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이 갈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냥 낙폭이 크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지금 낙폭이 큰지를 아셔야죠. 이 회사가 뭘 파는, 그리고 3억이 뭐 3억이 돈도 아닐 정도로 뭐 많으시면 뭐 사실 할 말은 없지만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것도 그거를 그냥 그냥 몰빵하기에는. 근데 기다리시면 저까진 가요. 근데 아래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에 안 흔들릴 자신 있으면 그냥 몰빵해 놓고 기다리세요. 그냥 근데 보통은 흔들리실걸요? 이게 아예 그 우량주 접근할 때는 그 확실하게 좀 전략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몇 개월까지 모은다. 내가 그 매집 기간을 몇 개월 잡는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은데 뭐 기다리셔도 되긴 하는데 아마 과하게 본인 투자금 대기 몰빵이고 과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만약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이나 해서 삼성전자 개파락 나오고 갭자리까지 간격 멀어지면 삼성전자로 환승하세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중기 관심주는 월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중기로 월봉으로 보셔도 되고 주봉으로 보셔도 되고 일봉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차트에서 하나만 보라는 법은 없죠. 보통 좀 길게 보시는 거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죠.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진짜 옛날에 잘 나갔는데 42만 원씩 하던 게 이렇게 됐으니 그래도 다행히 주봉 갭자리 만들어둬서 이때도 주봉 갭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얼마 걸렸죠? 5월부터 12월 이때 주봉 갭자리 보고 사서 모으신 분들은 12만 원이었으면 반토막까지 구경을 했으나 결국에는 먹고 나왔죠. 좀 시간은 걸렸어도. 근데 이번에는 더 큰 자리이기 때문에 뭐 먹기야 먹으실 겁니다. 뭐 그거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주식을
계속 쳐다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사놓고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또 상관없죠. 이런 투자가 맞죠. 사놓고 계속 쳐다보는 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종목을 사는 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뇌동매매를 한다고요. 그리고 막 내 거는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것만 보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안 빠지는 거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올라가는 건 꼭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고 또 이제 눈이 막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한 개 오르고 30개 떨어지는데 4개, 30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다 빠지는갑다. 그냥 오늘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한 개 오르는 거에 눈 돌아가가지고 막 그거 추격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진짜 평단 18만 원 후반대라고요? 신용 썼다고요? 그, 그, 제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의 돈으로 주식하는 거. 물론, 그걸 잘 쓰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내 돈은 500만 원밖에 없는데, 신용이나 미수를 써서 더 큰 금액으로 굴리게 됐을 때, 뭐 수익을 보면 뭐 더 큰 수익을 볼 테니까 손실을 봐도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이라면 신용 미수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근데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활용을 하면 그거는 독이 됩니다. 진짜로. 나중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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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신용이나 미수나 남의 돈으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요즘 대출이자 싸죠 뭐. 맞아. 대출이자 싸니까 어차피 그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 내가 얘를 1년 들고 있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대출 쓰는 게 맞죠.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1년을 투자해서 한 무조건 15% 올라갈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은행 대출 땡겨서 그거 사놓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맞거든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1년 동안 대출 이자가 나가는데 내 종목이 마이너스면 그걸 견디질 못한다고요.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버티면 먹는다. 근데 못 버틴다고요. 이게 사람 심리가 매달 대출 이자가 나가고 하면은 생돈 나가는 기분이고 근데 내 종목 이거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한 두어 달, 세 달까지는 버티는데 그 이상 가면은 그때부터는 차라리 이걸 지금 팔고 다른 걸로 빠르게 복구해야겠다. 이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럼 이제 일부 손절을 하고 그 일부 금액 가지고 또 다른 거 들어갔다가 급등 종목 들어갔다가 몇 번 수익 내면 역시 주식은 회전율이지 하면서 이제 돈 좀 키워서 막 하다가 한 방 물리면 먹은 거 곱절로 다 뱉고 계좌는 막 마이너스 35% 40% 이렇게 되는데 계속 대출 이자는 나가고